안녕하세요. 누다심 중구협약센터 상시상담소 대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누다심 본센터와 협약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은 간단히 말해서 관계를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건 겉으로 표현된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기분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랜만에 휴일이라서 남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전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화를 냈죠. 야, 술이 그렇게도 좋냐?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지? 나랑 약속한 건 잊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또 그러죠. 야, 넌 내가 아픈 건 눈에 보이지도 않냐? 뭐 그렇게 둘은 끝도 없이 비난하며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거였겠지만 속마음은 아마도 서운하다는 거였을 거예요. 너랑 오랜만에 함께 있고 이렇게 같이 놀 생각이 되게 들떴었는데 결국에는 같이 있지 못해서 아쉽고 서운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한테 비난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요즘 일이 너무 바쁘고 뭐 아플 정신도 없이 바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본인도 아파서 되게 속상하고 힘든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또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요. 그 둘의 대화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처음에 야, 너는 그렇게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나보다 더 중요하지? 라고 비난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왜? 서운해서 그래? 나도 같이 있고 싶지. 나도 그래서 너무 아쉬워. 이렇게 반응을 했었다면 그 둘의 대화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친구의 말에 여자친구도 본인이 서운하고 화가 났던 마음이 풀렸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된 말에 반응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했을 때 그 관계는 조금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에 참여하게 되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나 뭐 신념들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감정을 되게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집단의 그 두 사람이 만난 걸 보고 나서 감정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좀 보호받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둘이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관계의 연습을 하고 소통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집단 안에서 만난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서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고요. 겉으로 표현된 얘기들만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집단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집단을 참여하면서 각자의 입장이나 마음을 듣게 되면요.
그럼 이제 서로가 대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게 됐을 때 진짜 속마음은 어떻는지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감정 표현을 자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현 방식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화만 내니? 나 무섭다고 싫어 이렇게 피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너 왜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그래? 왜 내 마음은 무시해? 라고 서로 싸움이 있었을 건데, 집단 밖에서는요. 근데 집단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방식에 민마음은 뭐였을지를 서로 알게 되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로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에만 반응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바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화라는 감정과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공감해주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좀 눅눅들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지 못한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대방이 표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에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관계에서 갈등이 뭐 만연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는 그런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럼 저는 나중에 집단 상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만남과 소통의 집단 상담에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고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